네, 갑자기 나타난 아베 총리. 자, 그래서 저희가 아베 쇼가 아니냐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베 총리, 네, 과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자, 일본인 출신이고요. 2003년에 귀화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얘기할 주제들을 오늘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네. 네, 그래픽 보면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입니다. 네.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네. 왜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일 관계가 워낙 나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새는 미국 쪽에서도 일본에게 실망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예. 그래서 먼저 역시 일본은 미일 관계를 준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하나의 아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미국에 같습니다. 어필하기 위해서. 예. 이만큼 한일 정상회담이나 그런 것을 노력해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다. 예. 일본이 한국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것을 하나의 아필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장 모습인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인사를 나누지를 않았습니다. 5분 정도 일찍 박근혜 대통령 연설 시작하기 전에 나타났고, 우리 쪽에서는 일본 정상이 오니까 외교부 장관하고 수석비서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가서 인사를 했다고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연설 후에도 가서 인사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인사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해석은 한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예.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 보려는 역사인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서 뭔가 진전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서 실제로 한일 관계, 한중 관계를 좀 진전시켜 보려는 그런 진의는 없다, 그런 의지는 없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일단 한미일 건조라는 예. 것이 미국의 주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중국하고 어떤 면에서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건조,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예.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예. 그러나 지금 역사인식이라든가 연도 문제라든가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만 일본 쪽의 주장을 일본 쪽에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러한 속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로 하나로 가야 되는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 예. 바로 이러한 우리로서는 한국 쪽에서는 절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일본 말하는 대로 받아들여 달라. 이러한 상당히 모순적인 주장을 갖고 그것을 더 실현시키려고. 예. 그러니까 예.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이웃인데 온갖 나쁜 짓을 이웃집에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잔치하는데 나타나서 그 이웃 어깨동무하면서 우리 잘 지내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격인 게 아니냐, 그런 해석을 하셨던데, 한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일본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까? 그거는 메이지 시대에 네. 일본이 군대 황화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예. 일본의 전략입니다. 계속 아시아의 맨주로서 일본의 위치를 굳혀야 되겠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대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한국하고 같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세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일관된 일본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한국을 식민지화시키거나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략이 지금까지 바뀐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미국 쪽에 중국 견제라는 그러한 같은 목표가 네. 미일에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은 일본하고 미국이 한국에게 한미일 건조를 계속 요구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한국은 한미일 건조에 응할 것이다. 예. 특히 그것을 미국 이상으로 일본의 아베 수상이
그러한 유화 제스처까지 보이면서 뭐 지난해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경쟁, 아시아 네. 맨주 경쟁에서 한국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예. 그런 복선이 늘, 그런 계산이 늘 있다. 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픽으로 다음 질문 보시죠. 자, 그러면요. 아베 총리가 지금 뭐 헌법도 고치겠다, 평화헌법 고치고 군대를 갖겠다라는 속내를 가감없이 지금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아베 총리가 어떤 행보를 올해 또 내년까지 어떤 행보를 차례로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그 한국과의 관계만 말씀드리면, 그 역사적인 좀 그 인식 차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계속 일본의 주장을 내세울 것이라고. 그 부분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양보하지 네.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예를 들면 731 부대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일본의 교토 대학교라든가 그리고 이쪽에 한국의 서울대에서도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든가 그런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YTN 특종 보도입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그 미국 쪽에서 위안부 사제 촉구안이 그 세출 법안 속에 기재되어서 그 완전히 법으로 통과되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에 서명을 했다. 그런 반가운 뉴스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이 일본에서는 전혀 보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한 돈제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베 총리가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네. 일본 국민들을 그냥 교육만 시키면 예. 그 자신의 색깔로 그러면 헌법 개정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헌법 개정 군대를 갖는 것을 그 반대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많이 일본 내에 나타나게 되면 이게 마지막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되는데 국민투표 50%를 얻어야만이 그 헌법 개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불리한 그러한 뉴스를 완전히 어떤 그 한국에 상당히 좋은 보도를 계속 해왔던 여러 신문사들도 이번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완전히 어떤 그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봐도 그러니까 그 일본 국민들은 모르는 거죠. 아니 그런데 일본이 완전한 폐쇄 사회도 아니고 예. 일본 국민들도 외신 보도도 볼 테고 네. 그리고 일본 신문들이 무슨 북한처럼 완전히 관영 매체가 아니라 아사히나 유미우리 같은 건 권위지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 어떻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일단 안목의 양해가 있습니다. 일본에게 불리한 것은 좀 보도하지 말자라는 언론사 길에 그 안목의 양해.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군요. 예, 일본 정부가 그것을 지금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기보다 알아서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위해서 예, 그것이 뭐 오래전부터 일본 언론사들 물론 그 좌우의 색깔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내부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대립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 왔습니다. 현재까지. 근데 이번에는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면에서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네. 자,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중국의 한 대학 교수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중국의 복단대 교수인데요. 우신보 교수입니다. 아베 총리를 문제하다라고 지칭을 하면서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리더십, 김정은의 리더십과 똑같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북한과 일본이 어떤 면에서 좀 같이 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전 좀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이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북한은 완전한 언론 돈제 극강 아닙니까?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뉴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신문의 일본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터넷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나 다른, 일본 내에 TV라든가 일본 내의 매스컴, 신문사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일체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물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 외부에서 오는 소리는 일단 받아들이지만 그거 보지 않는 예.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예. 그 경우는 아마도 90% 이상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그러한 뉴스에 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일본 국민들이 오히려 의견화되어 가는 것은 정부가 계속 그 일본 정부 쪽에 홍보를 하며 네. 거기에 계속 그쪽으로 사실상 머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모두 알으면서 이번에 제시와 같은 것도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발언인데요. 네. 아베 총리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중일 간의 관계, 중일 간의 갈등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과 독일의 관계에 비유로 하면서 갑자기 충돌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마치 전쟁 발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 같은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네. 물론 중국과 일본이 지금 사이가 나쁘고 여러 가지 부딪히고는 있지만 이런 말을 국가 원수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독일을 빗대가면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 이거 좀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이야기지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인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야스쿠니 시사 참배라든가 위안부 문제, 7.3.1 부대 문제로 사실상 국제적으로는 지탄받고 있는 일본입니다. 네. 그래도 일본 국민들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한 지탄받고 있는 그러한 일본에 대한 시선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쪽에 세계 언론들은 더 제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일본에게 비판적인 세계 언론의 자세를 오히려 자신의 위주로 바꿔보려고 하는 속셈이 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싸우지는 않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예, 그러나 그렇게 하면 먼저 미국이 긴장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라 할까 일본의 군사적인 힘이 더 필요하니까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가 네. 일본의 전식 군대가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든가 예.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그러니까 아베가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많은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하나의 그 사람 나름대로의 전략 발언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와 어젠다를 바꾸고 그리고 예. 미국 여론이 지금 굉장히 싸늘하게 바뀌어 가니까 네. 중국과의 갈등 관계를 부각시켜서 미국을 다시 좀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보려고 하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예리한 분석입니다. 교수님, 어쨌건 조국인데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것들 얘기하거나 좀 들으실 때 좀 혹시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일본 내에서도 연식이 있는 일본 사람들은 저하고 비슷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쪽에 한국에 와서 예.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극적으로 좀 떠나서 일단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다라기보다 아베 신조라는 그러한 인물 자체에 대해서 네. 평화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인물이면 아마 미국 쪽에도 오히려 그 인물이 수상을 계속 지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저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